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민선국이 군산시 김재준 체제가 출범해서 시정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 시장은 시정 비전을 시민 주권도시 군산으로 내걸고 5대 핵심 목표와 핵심 사업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기업 투자와 공공이전 등 지방주도 성장에 맞춰서 군산시의 산업 발전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주목됩니다. 김재준 군산시장으로부터 민선국이 시정 방침과 지역 발전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취임하신 지가 한 3주 이상 지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선국이 시장으로서 각오가 많으실 텐데 네. 먼저 군산 시민에게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장 김재준입니다.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군산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우리 군산시의 시정 목표를 시민 주권 도시 군산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1조 2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우리 시에 적용해서 제가 행사해야 할 모든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정신에 입각하여 군산시정을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설정한 시정 목표입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취임 3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먼저 군산 시민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7개 읍면동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시민들과 만나서 시민들의 이야기, 특히 지역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군산시장으로서 대통령의 임기와 동시에 끝나는 시장으로서 임기 내에 현대차 구조 투자를 완성하고 공장이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경제 성장의 과실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이제 선거 당시로 돌아가 보면 민주당의 그 공천 절차에 앞서서 그 입지자 첫 여론조사에서 대단히 좀 미약한 그런 지지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당선으로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떤 민심을 느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시민들의 민심 어떻게 느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가을에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제가 3.8%라는 12명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에서 사실상 꼴찌였죠. 11위였는데 그때부터 저는 그때도 한번 나와서 이 방송에 출연을 한 적이 있었고, 그때 말씀드린 게 제가 당원 명부 한 장 없이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저에게 시민들의 기대가 모아지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간파한 것은 우리 군산 시민이 정말 군산이 바뀌길 열망하는구나. 그래서 기존의 어떤 기득권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사람이 군산의 변화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느꼈고, 저는 그 점에 시민들께 열심히 저의 차별성과 장점을 어필을 했습니다. 제 승리는 저 김재준의 승리가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군산 시민의 승리다. 군산의 변화를 열망하는 군산 시민의 승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의 승리에 멈추지 않고 군산 시민의 혁명이 완성이 됐다라고 감히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저를 왜 선택을 했을까?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득권으로부터 그 어떤 신세도 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을 타파해 나가는데 가능한 후보다라고 시민들께서 판단하셨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중앙에서의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이제 군산의 어려움, 아픔을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제 알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아픔을 치유해달라.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시민들께서 높이 평가해서 선택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취임을 하시고 난 뒤에 시정의 어떤 목표를 예. 시민주권도시 군산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물론 뭐 인사 말씀에서 시민주권도시에 대한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시민주권도시라고 하는 게 뭐 이재명 정부가 맞습니다. 국민주권 정부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국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정표를 내건 뭐 이유와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데에서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국민주권 시대를 시민들의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시민의 주권이 온전히 지켜지고 그 시민의 주권이 제 역할을 할 때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 국민주권 시대를 살고 있음을 저는 여실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김재준만의 시책이 아니라 시정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올바른 방향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해서 우리 군산에서부터 그 국민주권 시대를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 그리고 이런 것이 주권이구나 라고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시정의 방향을 시민주권 도시 군산으로 설정했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정부가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지방 그 주도 성장 이걸 부르짖으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제 전략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 자체가 지방에는 커다란 기회를 맞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호남 지역을 놓고 보면 이런 대규모 투자가 이 전북과 새만금 이걸 벗어나서 너무 지나치게 전남 광주 쪽으로 쏠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실망감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새만금을 품고 있는 그리고 우리 전북의 산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산의 어떤 대처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호남에서 광주 전남에 쏠린 이 정부의 관심 그리고 투자 계획 이런 걸 어떻게 전북과 새만금으로 돌릴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현재의 당면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제 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저희 시정 목표 중에 가장 큰 목표가 제 임기 내 이것은 또 대통령의 임기 내에 새만금의 현대차가 구조 투자, 약속한 투자를 완성하고 공장이 가동하는 임기 내에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북의 새만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것은 임기 내 완공이 목표입니다. 반면에 광주 전남의 메가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은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찰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4년, 임기 내에 4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로부터도 아주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내면 29년, 30년까지는 그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경제 유발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광주 전남은 빠르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가시적인 착공이 임기 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약간은 수표의 성격이 있죠. 어음의 성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투자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전북에서는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우리가 지금 당장 주어진 현찰적 성격의 투자를 저희가 조기에 완성을 해내고 기업들에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그 성공의 사례를 여실히 보여주면 저는 현대의 2차 투자 그리고 현대차와 같은 AI, 미래 모빌리티, 드론, 로봇 이런 산업들의 다른 업체들도 군산 새만금에 저는 투자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구조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군산 새만금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새만금 구조 투자 조기 현실화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말이 구조지 상당히 이제 큰 프로젝트고, 또한 정부와 자치단체, 전라북도 군산시, 이가 또 구체적으로 투자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과제가 없을 수가 없죠. 기업은 기업대로 또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요구사항을 또 그대로 정부와 전라북도 군산시가 다 받아줄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 실행 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좀 들려오는 얘기는 좀 현대차의 요구 사항과 이 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사이에 좀 어긋남이 좀 있는 것 아니냐, 좀 불일치가 있는 것 아니냐, 풀어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이제 민관, 특히 이제 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 직속으로 제가 전담 TF도 만들었고요. 기업이 시장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저희가 직접 정부 부처하고 함께 챙길 수 있도록 24개 핵심 추진 과제를 세분화해서 부서별로 지금 곧바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를 공급하기 위한 국비 확보를 목표로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 또한 다음 주에 그 기획예산처를 찾아가서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기업 성장센터라든가 기회발전 특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리백 산단 지정처럼 아주 현대차하고 맞물린, 그러나 우리 새만금이 현대차 이후에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전북도하고 관계 부처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대기업 차원에서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이 과실을 지역 기업 그리고 이 시민과 도민들이 이 과실을 같이 함께 체감을 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대기업 투자면 현대차의 과실로만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단히 그것은 제한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투자가 정말로 그 지역에서 체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이어져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위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이런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는 그래서 먼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첫 단계에서부터 군산의,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의 기업들, 특히 지역의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운영을 하고 협력업체로 들어가고 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인가, 그것이 결국 지역 상생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정책적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고용할 것이고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납품업체 또는 협력업체로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희가 주어진 예산 하에서 현대차에 지원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하던 사업이 못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당연히 저희가 예산의 제약 하에서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은 희생을 감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가 투자를 완성해서 경제적 효과가 군산의 새만금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저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들에게도 현대차뿐만 아니라 도로니 협력 기업들에게도 저희가 지원할 부분은 하되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또한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성과를 냈을 때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수 있을 것인가도 함께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결국은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가 바로 청년이고, 지역의 일자리로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청년이 유입되고 지방주도 성장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겠습니까? 목적은 바로 지방의 인구 소멸을 막고 지방 소멸을 막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토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이 더 이상 이 지방을 떠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로 현대차 구조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인재 채용 과정 속에서 저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고 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일을 하면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여러 가지 이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기업들이 새만금에 관심을 갖고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원천은 바로 이제 재생에너지 아니겠습니까?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이 산업 기반을 어떻게 갖추어 놓을 것이냐, 이것이 대단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생에너지가 이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이 재생에너지가 이제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새만금 수상태양광 그리고 풍력 발전, 이런 그 생산 체제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새만금의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은 2029년까지 1.2기가와트를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가 참여하는 지역주도 사업 300메가와트는 2028년에 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이제 해상풍력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해상풍력은 어청도 인근 해역에 1.02기가와트 규모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정부로부터 최종 지정을 받았고요. 지금은 군 작전성 협의를 진행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4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새만금이 앞으로 첨단 산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아리백 산단의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새만금에 그리고 인근의 해역에서 해상풍력이나 태양광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결국 풍부한 전기를, 깨끗한 전기를 확보하는 것이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걸 위해서는 이제 송배전 설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전력망 구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전력망 구축을 위해서 그동안 참 수년 동안 애를 썼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시민들로서는 상당히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는 좀 결말을 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이미 문재인 정부 때도 신재생 에너지의 수도로 삼겠다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력 공급 계획이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생산 계획이. 그 생산을 하게 되면 전기를 만들어서 결국은 보내야 될 망이 필요하고 그 전력망, 그 개통이라는 것들이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지부진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실망감과 이제 스스로 자포자기한 상황까지 갔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들어서 현대차라는 실질적인 사업의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제는 전력을 만들 이유도 뚜렷하고요. 그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장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목표 시한이라는 게 정해지기 때문에 전기를 만드는 것도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겠지만 그 전기가 연결되고 보내지는 것도 저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실제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로 우리 시,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관련 기관들이 다 같이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TF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전기를 연결하는 설비의 위치를 새만금 쪽으로 바꾸면서 예산도 좀 크게 줄이고 있고 사업 기간도 2031년도에서 29년으로 네. 2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서해안 전력망의 핵심인 에너지 고속도로도 2030년까지 조기에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이 이제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어떤 네. 결과가 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새만금 지역의 투자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물론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겠지만, 전망은 밝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새만금 산업단지의 어떤 매립이 좀 잘 안 돼서 오히려 산업 용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를 하면서 군산항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도 그리고 새만금 산업단지 추가 매립을 위해서도 이 군산항의 이 준설토를 활용을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번 선거 때도 많이 논쟁거리가 되고 군산 항만공사를 설립을 해서 이 기관으로 하여금 군산항 준설토를 이 새만금 메리토로 활용을 하는 방안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현재 이 계획이 이 추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실성이 이 어떤 검토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토질이 너무 미세해서 이걸 준설한 것을 매립에 쓰고 나니까 유실이 많이 된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활용하는데 뭐 어떤 다른 그 정치적 이유나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인 이유로 그거의 어려움을 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요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기술적 부분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민을 하고 이게 이제 지반이 약하면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에게는 또 공사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대안을 또는 아니면 기술적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군산시정 내부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군산시는 참 그동안 10여 년 동안 이 청렴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노정이 돼서 이게 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이 돼 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청렴도 평가가 낮았다. 물론 뭐 작년 평가에서는 좀 높아졌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낮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청렴도를 비롯해서 시정의 내부 조직의 어떤 쇄신 문제가 지금 당면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민선 9기에서는 좀 시정 내부의 쇄신, 네. 혁신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오랜 역사 속에서 10여 년 동안 군산의 청렴도가 낮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난해에 그 청렴도가 대폭 상승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자각과 각성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 공직사회에 그런 각성도 있지 않았을까, 긍정적으로 좀 보면서, 왜냐하면 저는 이 공직사회를 이끌어갈 사람이고 저는 이 공직사회가 계속해서 청렴도가 높아지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바라보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청렴도라는 것은, 청렴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저 시장을 비롯해서 고위 간부들부터 변하고 그 문화가 아래로 퍼져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부터 앞장서서 제가 직접 주재하는 회의체를 만들어서 우리 간부들과 함께 부패에 취약한 분야들이 또 있습니다. 네. 뭐 가령 예를 들어 계약 관련이라든가 시민들이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분야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특히 기존에 발생했던 그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사전 예방 교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하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잘 알지 못하고 몰라서 이루어지는 그 사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방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담당관실에도 저는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를 많이 할수록, 시정이 열릴수록 저는 부정부패 비리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주도하는 청렴 점검 기구를 좀 만들어서 우리 시 정책을 바깥의 시민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사람의 의지에만 기대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감사부서에서는 각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부조리도 막는 한편 AI를 활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전 예방을 위한 공직자가 애매한 순간에 언제든 청렴 기준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특히 이제 부정부패를 어떻게 막느냐. 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군산 시정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새만금 개발에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러려고 한다면 이 체제가 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이 행정통합, 이 효율화를 이룬 자치단체에게 아주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몰아주는 그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군산이 당면한 새만금 그 행정통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군산은 그동안 쭉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김제나 부안 이런 뭐 특히 김제가 이제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전라북도도 이제 새 체제에서 특별지자체를 다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좀 풀어야 새만금에 대한 개발
속도가 날 텐데 네. 이걸 시장께서는 어떻게 추동을 하실 생각입니까? 예. 먼저 우리 새만금 특별지자체는 이 추진을 위해서 통합을 추진할 기구를 3개의 군산, 김제, 부안 3개의 시군이 출범시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다. 예, 네. 예. 그래서 결국 올 이미 선거 때 얘기했듯이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해서 네. 그러니까 이것들 통합을 추진할 기구가 필요할 것이고 그 기구를 위한 실무적 네. 단위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출범을 시킬 겁니다. 예, 바로 이제 킥오프가 될 건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군산뿐만 아니고 김제와 부안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분열과 소지역주의로 싸워서는 광주 전남의 메가 프로젝트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대규모의 광역단체들도 통합을 하니 정부로부터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봤습니다. 목소리를 한데 모으면 저희가 통합을 해내면 중앙정부에 더 큰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저희 3개의 시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그 공감대가 바로 새만금 특자체를 연내에 출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재명 정부 들어서 확실한 것은 통합을 하고자 하는 그 지자체에게는 정부가 확실하게 힘을 실어줍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작은 이익은 아닐 수 있겠지만 결국 각자의 셈법에 따라서 갈등과 분열을 다시 보여주면 아마 저는 새만금에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갈등이 있는 지역들은 중앙정부에서는 항상 고려의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될 텐데 왜 사업을 주겠습니까? 네. 이러한 공감대가 충분히 확산이 되어 있고 저는 김제시 또한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리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배경에는 김제시의 전향적 변화도 저는 한 요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지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고 우리 이번에 시장, 군수 3개 시군의 단체장들의 의지 또한 확실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민선 9개 네. 시정 방침 그리고 지역 발전 전략 네,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지금 군산에는 다시 없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새만금 현대차 구조 투자, 조선소 완전 재가동까지 저는 이 기회를 반드시 시민의 삶으로, 시민의 일자리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는 시장이란 자리를 시민께서 잠시 권한을 맡겨주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겠습니다. 임기 내에 제게 주어진 과제를 하나하나 충실히 해내겠습니다. 멈춰서 있던 군산을 이제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약속보다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준 군산시장의 민선 9기 시정에 대한 의지와 각오가 강력합니다. 시민 주권 도시로서 모든 시정의 중심을 시민에 두고 재정 절감과 시정 쇄신을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 주도 성장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서 지역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전략도 밝혔습니다. 이런 시정 계획이 민선 9기 임기 동안 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김재준 군산시정이었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